네, 안녕하세요. EPS 손사에서 손해평가사 2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정근식 손해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가 어떤 자격증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손해평가사 자격증 열풍이 불고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을 딸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평가사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평가사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실시하는 농작물 재보험의 평가 대상인 농작물, 가축, 그리고 축사, 원예시설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책보험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보통 정부에서 약 50% 정도 지원하고요. 지자체에서 0에서 50% 내외인데 보통 한 80%에서 90% 내외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법률상의 의무는 농업재보험법상에는 11조 3항에 보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리고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 그대로 뭐죠? 손해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서 표본이라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 농작물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법령에서 정하는 공인 국가 자격증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만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시험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과목당 25문항이고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고요. 시간은 90분입니다. 2과목은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의 손해평가와 이론과 실무입니다. 주로 1과목은 이론이고요. 2과목은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주로 보험금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율을 구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과목은 객관식이지만 2과목은 주관식입니다. 과목당 10문항 다시 말해서 15점짜리가 5문제 5점짜리가 5문항 해서 한 과목당 1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이니까 몇 문제? 15점짜리가 10개, 5점짜리가 10개인데 과락 기준이요. 일반적 똑같습니다. 과락 기준이 평균 60점 그리고 과목당 40점 미만입니다. 시험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손해평가를 만일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요. 활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랜서로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수입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한 3, 4천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직 또는 정기적으로 손해사정법인으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31일자로 손해사정법인이 약 44개입니다. 원래 저 추가는 되겠지만 약 44개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이곳에 취업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일을 할 수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요. 한국 농업재해보험협회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는 한손협, 예, 여기는 농재협, 이런 형태로 주로 약으로 부르고 있다.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협회는 가입 신청 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고요. 법인은 취업 사이트, 여러분들 뭐 사람이라든지 잡코리아에 가서 손해평가사 치면 뭐 적게는 한 5개, 많게는 한 10군데서 10군데 법인에서 모집을 손해평가사 모집 공고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고 또는 추천 등의 방식으로 보통 한 12월에서 3월, 4월까지 모집을 하고요. 일부 법인에서는 1년 상시 모집을 하는 법인도 있다.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손해평가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자격증만 있으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좀 단점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두 군데 협회하고 법인이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가입해야 될까?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겸업이나 주로 저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받는 분 중에서 보일러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판매하시는 분은 여름에는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찬바람이 불어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낮에는 한 5월에서 10월까지는 손해평가사를 하고 11월부터 보일러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겸업이나 아니면 손해평가사는 60대, 70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도전하신 분 중에서 70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노후 생활로 손해평가사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괜찮다. 법인으로 가실 분은 비교적 일을 많이 하고 비교적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입 그래도 한 6개월 일하고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수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법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하면 다 뽑아주느냐? 대부분 다 뽑아줍니다. 제가 그저께 집 근처에 있는 손해평가사가 한 5명 있는데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법인을 지원했는데요. 나이가 64살인데요. 법인 3군데 지원했는데 세 곳에서 다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다 봤지만은 경력직으로 1년 동안에 손해평가사를 했는데 경력직으로 3곳 지원을 했는데 3곳 다 채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갈 건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기관의 차이 중에서 근무 일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 프리랜서는 보통 50일에서 60일, 어쩌면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큰 재해가 오면 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보통 한 150일, 많이 하신 분은 한 180일 정도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바로 비교가 되죠. 법인은 일거리가 많고 업무량이 많고요. 프리랜서는 업무량이 좀 적다. 단 수당은 하루 일해서 일하는 수당은 법인보다는 프리랜서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원하시는 분은 법인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겸업이나 아니면 그냥 소일 삼아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협회에서도 나는 어떤 간부가 돼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